한번 해볼게요. 적어놨는데. 예. 자, 그냥 할게요. 자, A는 그냥 10% 사업자. 자, B는 면세 사업자고요. 다시 C는 10% 사업자. 그리고 여기 소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요 A가 창출하고 싶은 이익은 100원. 그 다음에 면세 사업자인 B가 창출하고 싶은 이익은 400원. 그 다음에 과세 사업자인 C가 창출하고 싶은 가치는 500원. 됐죠? 이렇게. 예.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매출세액을 낼지 말지는 무조건 매출자 기준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A는 B한테 팔 때, B가 과세든 면세든 영세든 의미 하나도 없어요. 본인이 10% 과세 사업자니까 매출한 금액의 10%를 무조건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되죠. 갖다 내야 되니까 매입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걷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거래징수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A는 뭐야? 아이고 잘못 눌렀다. 100원에 판매를 할 때 100원에다가 매출세액 10원. 이 10원은 A 입장에선 매출세액이고 면세사업자인 B 입장에서는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면세사업자. 근데 배우셨지만 우리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게 면적토비 업무보관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면적토비에 면이 면. 그렇죠?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면세사업자인 B는 매입세액 10원을 줬죠, A한테. 예, 줬지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면세사업자인 B는 이 물건을 그냥 110원 주고 사온 거죠? 그렇죠? 10원 못 돌려받으니까. 그럼 110원 주고 물건 사왔으니까 면세사업자인 B는 과세사업자인 C한테 얼마에 팔아야 400원의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죠? 500원이 아니라 510원에 팔아야지. 110원 주고 샀는데 10원 못 돌려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전 단계에서 매입세 공제 못 받은 거 상대방한테 전가시킨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래서 510원에 팔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면세사업자는 C한테 판매할 때 본인을 기준으로 매출세, 부가가치세를 거둘지 말지 계산하겠고, 그럼 본인이 10% 사업자가 0% 사업자니까 부가가치세는 징수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는 게 없으니까 510원에 팔 때 부가가치세는 징수를 안 할 거예요. 맞죠? 이렇게. 자, 근데 이거를 좀 나눠,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자고로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냐면 여기 C예요, C. 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자, 그러면 이제 C는 솔직히 말하면 이 510원 있죠? 요 B의 매출액이 510원이잖아요. 그럼 이 510원을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510원을 분석해 볼 때 이거 B의 매출액 있죠? B의 판매액은 전 단계에서 못 돌려받았던 부가가치세 10원 있죠? 요거랑 500원 요렇게 엄밀히 그냥 구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10원에 공제를 받았다면 500원에 팔 수 있었는데 10원을 전 단계에서 못 돌려받다 보니까 판매가에 전가시킨 거지. 맞죠? 자, 그러면 C는 매입세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매입세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없고요.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면세사업자인 B한테 얼마에 산 거예요? 510원 주고 샀잖아. 510원 주고 샀으니까 500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C는 소비자한테 얼마에 팔아야 돼요? 1010원에. 그죠? 그래서 1010원에 팝니다. 그럼 1010원에 팔 때 본인이 10% 사업자니까 매출한 금액의 10%를 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1010원에 10%인 101원을 우리가 갖다 내야 되고, 근데 이걸 본인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소비자한테 팔면서 거래징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원에 매출세액 101원.
맞죠? 이렇게 해서 세무사였다 내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매입세액을 101원 줬죠. 101원 줬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어요. 맞죠?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무서가 총 얼마의 부가가치세를 걷었어요? 총. 그리고 A한테 10원 걷었고, C한테 101원 걷었어요. 그러니까 총 111원을 걷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게 뭐다라고 했냐면 그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10%를 세무서가 걷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출한 가치가 총 1,000원이죠. 1,000원이지만 요 400원은 어떤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예요?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면 안 돼요. 원래가. 맞죠? 그럼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는 A 100원. 그 다음에 C 500원. 그러니까 총 600원이 10%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고 거기에 여기 10%인 60원. 즉 요게 이제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다라는 거. 여기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 벌써부터 짜증나죠, 갑자기. 같이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만 10%인 60원 걷어야 돼요. 원래는. 근데 국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총 111원을 걷었어. 111원. 그래서 뭐야? 해놨네. 죄송해요. 네, 제가 성질을 제가. 111원 걷었어요. 그럼 총 얼마를 걷었냐면 더 걷었냐? 의도보다 51원을 더 걷은 거죠. 맞죠? 추가 징수 51원. 그러면 이 51원의 내역을 보면 이렇게 돼요. 51원의 내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1,010원 있죠. 1,010원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1,010원은 C의 매출액이죠. C의 매출액, 요 C의 매출액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하기 싫어요, 이거. 근데 이해는 도와야 되니까, 그나마. 자, C의 매출액이 지금 1,010원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면은 항상 매출액엔 전 단계 사업자의 가치가 누적돼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A, B의 부가가치. 물론 나눠서 하면 A 100원, B 400원. 맞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본인, C 본인. C는 C입니다. C. 가로가 아니라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이죠? 그렇죠? 500원. 요렇게 일단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총 1,000원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10원은 뭐예요? 10원은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다 누가 부담한대요? 소비자가. 그래서 사업자들은 여러분들 내지만 돌려받고 세금 부담 안 한다라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A가 냈던 10원 있잖아요. A가 냈던 10원을 B가 못 돌려받아요. 맞죠? 못 돌려받고 다시 네, C도 못 돌려받잖아요. 그럼 다시 이 10원 있죠? A가 냈던 부가가치세가 C의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계속 전가시키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A의 부가가치가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10원.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C가 내고 있는 요 101원 있죠? 요 101원. 요 101원 있죠? 요 101원이 여기에 10%인 101원이란 말이에요. 101원. 동의되시죠? 101원. 10% 곱한 거. C의 매출액 1,010원에 10%는 101원. 맞죠?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요 4개에 대해서 10% 다 붙인 거잖아요. A의 가치 100원의 10%인 10원과
면세사업자인 B의 부가가치 10%인 40원과 C 본인의 부가가치 500원의 10%인 50원과 그 다음에 이건 부가가치가 아니야. 부가가치가 아닌데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의 10%인 1원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렇잖아.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C한테 부과해야 될 건 C가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의 10%인 요 50원만 거두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가. C가 창출한 게 부가가치 500원이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 A가 100원의 10%인 10원 A가 여기 냈잖아. 이거를 녹색으로 표현하면 요 10원은 A가 이미 냈어. 냈는데 다시 C가 또 내고 있잖아요. 포함되어서. 맞지? 그렇잖아. 여러분, A가 냈는데 다시 C의 매출액에 들어가서 C가 지금 또 내고 있잖아, 10원을. 그렇지. 맞지? 이건 이중과세. 맞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40원 있잖아요. 이 40원은 누가 창출한 가치냐면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예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10%는 원래 내면 안 돼. 그렇죠? 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1원 있죠? 요 1원은 A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A가 냈던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때리면 안 돼. 맞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때렸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국가가 51원 더 걷는 거 있죠? 51원 더 걷는 건 여기. 면세사업자인 B가 창출한 가치 400원에 10%인 40원 걷는 것과 환수효과 이런 거 무시해 시험에 안 나와 절대. 알죠?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400원의 10%인 40원과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A가 냈던 부가가치세 10원을 C가 또 내고 있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이거 A의 부가가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잖아요. 여기에 10%인 1원을 C가 또 내고 있는 거야. 누구도 못 돌려받다 보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중과세가 해결된다라고 했어요, 예전에. 회계 1급 처음 할 때. 우리가 전 단계에서 낸 걸 누구한테 빼주면 이중과세 효과, 과세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나?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화이팅! 그래서. 여기, 누적 효과는 그냥 이중과세라 생각하세요. 이중과세. 예, 그래서 A가 창출한 부가가치 100원,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아닌 부가가치 10원, 여기에 10%인 11원은 우리가 이중과세가 돼요. C가 한 번 더 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중과세 해결하려면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이중과세가 취소된다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좋으시네. 괜찮아. 이거 이해 못해도 돼요. 여러분들 암기하면 되니까. 알죠? 이거 우리 저번에 부가가치 할 때 한번 했었어요. 처음에 부가가치세 이해할 때. 그죠? 아무튼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10원을 빼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B는 면세사업자니까 10원 못 빼줘요. 맞죠? 그 다음에 문제는 C. 매입세 부담한 게 없어 실제로. 없잖아요. 없는데 누구한테 빼줘야 돼. 근데 빼줄 사람이 B는 없어. 그럼 C한테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C는 매입세 부담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 설명할게요. 실제로 면세사업자한테 C가 사와서 소비자한테 팔았죠. 그랬을 때 실제로 C는 매입세가 없어요. 근데 뜻이 뭐냐면 매입세액은 실제로 없어요. 의제 매입세액은 실제로 없어요. 하지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해서 간주해서 빼주겠다라는 게 의제 매입세 공제예요. 이중과세 해결하려고. 아셨죠? 받아들여줘. 그래서 실제로 C는 매입세 10원 부담하지 않았지만 10원을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중과세 제거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고로 이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과세하겠다라는 입장이고, 하지만 이중과세는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10원을 빼줘야 되냐면 요 C한테 빼주겠다라는 거. 소비자는 뺄 수가 없으니까. 알죠? 그래서 잘 보셔야 실제로 C는 B한테 510원에 매입했고 매입세액이 없죠? 없어요. 하지만 얘를 어떻게 간주하냐면 매입세 10원을 준 걸로 봐요. 매입세 10원을 준 걸로 의지하면 C는 B한테 500원에다가 매입세 10원을 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게 실제고 이제 의제를 하는 거야. 500원에 매입세 10원을 준 걸로 보겠다라는 이렇게 나눠보겠다. 이렇게 나눠보겠다라는 거예요. 이해 잘 안 되는 게 정상이라 여기 원래 어려운 개념이야.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C는 과세사업자예요. 그럼 과세사업자니까 이제 이 매입세 10원 있죠? 그럼 우리가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할 때는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받을 거 아니에요? 면세로 사면 그걸 우리가 세금 계산서처럼 보겠다, 간주. 알죠? 봐가지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것으로 간주해서 이걸 10원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하면 이중과세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보세요. 이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여러분들. 더 했다간 지금 난리 날 것 같아. 그죠? 지금 고통스러워 하시는 많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 10원을 빼주잖아요. 빼주면 결론적으로 C는 B한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다시 C는 B한테 얼마 주고 산 거예요? 500원이지. 왜냐면 10원을 매입세 부담한 것처럼 봐서 빼주면 이 10원은 이제 돌려주는 효과니까 500원 주고 산 꼴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500원에 산 꼴이니까 C는 B한테 500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C는 소비자한테 1,000원에 팔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1,000원에 팔면 되니까 매출세액은 100원에 1,000원에 10%인 100원? 그럼 세무서에 갖다 낼 거? 100원? 이렇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국가가 얼마 걷었어요? 여기 10원은 받았지만 지금 C한테 10원 빼줬잖아요. 빼줬으니까 이 10원은 과세가 안 된 거예요. 과세가 안 됐으니까 지금 국가가 거둔 건 100원만 걷었잖아요. 100원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하면 이제 111원을 거둔 게 아니라 100원을 거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환수효과 무시하세요. 면세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도중에 껴있으면. 다만 이중과세는 막겠다라는 거. 40원만 추가로 징수했으니까 이중과세는 막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결론 외워주셔야 돼요. 결론. 우리한테는 이거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의제매입세 공제는 누구한테 주냐면 C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면세사업자한테 소비자가 사와가지고 다시 과세로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사업자한테 이게 CJ 제일제당이야. 그렇죠? CJ 제일제당이 네, 농민분 같은 사람 있잖아요. 농산물 파시는 분, 농산물 파시는 분한테 사와가지고 이걸 다시 소비자한테 파는 거예요. 알죠? 팔 때 그때 실제로 매입세 부담하지 않겠죠. 면세사업자한테 매입하는 거니까. 만약에 쌀과자 파시는 분이라면 쌀을 매입하는 거야. B한테 쌀. 알죠? 그럼 쌀을 매입할 때 면세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쌀을 매입해서 쌀과자로 파는 거예요. 그럼 쌀과자는 과세에 면세. 과세 미친 듯이 달거든. 맞죠? 쌀과자 맛있잖아, 여러분. 맛있으면 과세야. 근데 쌀은 먹으면 맛없어. 그냥 먹으면. 그냥 먹으면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매입세액을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야지만 이중과세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괜찮으면 더 할게.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27